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죠. 퍼스트 솔라입니다. 티커는 FSLR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투자은행 리드함이 이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286로 제시했어요. 이게 현재 주가 10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229 정도인데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25%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본 셈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아주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리드함의 낙관적인 전망이 뭐랄까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좀 같이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단순히 목표가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을 깊이 들여다봐야죠. 네. 그래서 퍼스트 솔라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그러니까 순풍이 불고 있는지 아니면 역풍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또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회사만이 가진 진짜 강점, 그런 건 뭔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업 구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재무 상태는 어떤지, 숫자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너무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 간과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렇죠. 리스크 점검은 필수입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좀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이 퍼스트 솔러의 현재 가치하고 또 미래 전망을 좀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퍼스트 솔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 그 니든 보고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퍼스트 솔러를 미국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정책적 수혜가 큰 방법 중 하나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네,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거시적인 요인들이 지금 퍼스트 솔러한테 좀 유리하니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현재 퍼스트 솔러를 둘러싼 이 버스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순풍이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지정학적인 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아, 미중 갈등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겠지만 특정 국가,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여러 산업에서요. 맞습니다. 태양광 산업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태양광 패널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 자국 내에 본사를 둔 그리고 또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이저 기업이 바로 이 퍼스트 솔러인 거죠. 아, 미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대규모 생산업체군요. 네, 유틸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소에 들어가는 패널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 회사는 사실상 퍼스트 솔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기업 하나가 잘 나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어떤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퍼스트 솔러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명분이 굉장히 커지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으니까요. 네. 이런 지정학적인 흐름 말고 또 어떤 순풍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아, IRA. 역시 이게 빠질 수가 없군요.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태양광 쪽에도 그런가 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IRA는 정말 포스트 솔러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때 뭐랄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의 뭐 핵심 엔진, 핵심 동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 동력이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줄여서 보통 AMPC라고 부르거나 혹은 법조항 번호를 따서 45X 세액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AMPC 혹은 45X 세액공제요? 그게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제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그 용량, 와트당 직접적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와트당 직접 공제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네, 이게 모듈 종류나 부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퍼스트 솔러가 만드는 방막 모듈 같은 경우에는 와트당 7센트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규모로 생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와트당 7센트면 기가와트 단위로 생산하면 정말 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1기가와트면 10억 와트니까 단순히 계상해도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세액 공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서요. 이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 판매도 가능하다고요? 네, 이걸 transferability라고 하는데 IRA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낼 게 없는 기업이라도 이 공제 혜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거의 뭐 현금 보조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에 정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생산만 하면 와트당 돈이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스트 솔라가 이걸 아주 잘 활용했는데요. 2024년에 생산할 물량에 대한 이 45X 세액 공제를 미리, 그러니까 아직 생산하기도 전에 시장에다 판매를 했습니다. 미리 팔았다고요? 네, 일종의 선물 거래처럼요. 그래서 확보한 현금이 약 8억 5,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이 돈을 이미 작년에 확보해서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의 수혜를 정말 발빠르게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시킨 아주 영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미리 확보했다니 정책 활용 능력이 뛰어나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IRA에는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도메스틱 컨텐츠 보너스라는 규정입니다. 도메스틱 컨텐츠 보너스요? 그건 뭔가요? 이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의 고객사들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 중에서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투자 세액 공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 ITC 혜택을 10%포인트 더 얹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 패널을 사서 발전소를 지으면 그 발전소 주인도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퍼스트 솔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퍼스트 솔라 모듈을 사용하면 이 도메스틱 컨텐츠 보너스 요건을 충족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드냐면 생산하는 퍼스트 솔러 입장에서는 AMPC 세액 공제를 받아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또 퍼스트 솔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도메스틱 컨텐츠 보너스를 받아서 투자 경제성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에게 다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정말 강력한 정책 패키지네요. 수요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AMPC로 수익성을 직접 끌어올리고 판매 측면에서는 이 도메스틱 컨텐츠 조항으로 수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정말 양방향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솔러가 가진 경쟁 우위의 상당 부분이 이 IRA 정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IRA의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순풍은 무엇인가요? 지정학적 요인, 정책적 요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죠? 세 번째 순풍은 바로 시장 자체의 수요 측면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요? 그거 저도 요즘 기사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AI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이 AI 개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그야말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어느 정도인데요? 추정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몇몇 주는 데이터 센터 유치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 또는 리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흐름 때문에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새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같은 것들 많이 짓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새로운 공장들이 또 엄청난 산업용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발 수요 급증에다가 제조업 부흥으로 인한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정말 역사적인 수준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전력망 용량으로는 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전력 부족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까요? 새로운 발전원을 아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발전소를 빨리 지어야겠네요. 네. 그런데 전통적인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는 건설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훨씬 짧고 또 부지만 확보되면 대규모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태양광이 유리한 점이 많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유틸리티 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퍼스트 솔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력 수요의 구조적인 폭증이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판을 더욱 넓혀주는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책 효과에 기댄 단기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 자체가 받쳐주는 장기 성장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보면 단순히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첫째,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미국 내 공급망이 중요해졌고, 둘째, IRA라는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정착적 지원이 있고, 셋째, AI와 제조업 부흥이 촉발한 구조적인 전력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퍼스트 솔라라는 배를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순풍을 제대로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리듬이 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지 이 거시적인 배경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 거시 환경이 퍼스트 솔라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외부 환경이 이렇게 좋아도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없다면 이런 순풍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렵겠죠. 바람만 탄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퍼스트 솔라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강점, 내부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차별화되는 점,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정책 수혜만 받는 기업이라면 그 정책이 변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퍼스트 솔라의 핵심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독자적인 태양광 기술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이요? 네, 바로 카드뮴 텔루라이드 방막 기술입니다. 줄여서 보통 CDT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CDT예요? 그게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폴리실리콘 기반의 결정질 실리콘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보는 지붕 및 태양광 패널들이 대부분 이 폴리실리콘 계열이죠. 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파란색 또는 검은색 패널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솔라는 이 폴리실리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 경로, 즉 CDTA라는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방막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퍼스트 솔라의 거의 정체성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CDT 방막 기술이라는 게 폴리실리콘 기술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 CDT 기술이 가지는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미종 갈등 및 공급망 재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아, 폴리실리콘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폴리실리콘은 아시다시피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권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DTA의 핵심 원료인 카드뮴과 텔루라이드는 폴리실리콘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급망이 다변화되어 있죠. 아하, 원자재 수급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군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공급망 리스크로부터 훨씬 안정적이고 당연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 같은 이슈에서도 한 발짝 비켜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강점이죠.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첫 번째 장점이 공급망 안정성이군요.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특성인데요. 이 CDTA 방막 패널이 특정 환경,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발전 효율성능이 폴리실리콘 계열 패널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온에서 효율이 더 좋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폴리실리콘 패널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온도 계수, 템퍼레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CDTA 패널은 이 온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서 뜨거운 환경에서도 효율 감소폭이 작습니다. 아, 그래서 더운 지역에 설치할 때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남부의 텍사스나 애리조나 혹은 중동 지역, 인도 같이 햇볕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 건설되는 대규모 유틸리티 태양광 프로젝트에서는 이 퍼스트 솔러의 CDTA 패널을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전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오, 특정 환경에서는 성능 후기까지 있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친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제조 공정 자체가 폴리실리콘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나 물 사용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도 훨씬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더 친환경적이다. 네. 폴리실리콘은 그걸 정제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물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CDT 방막 증착 공정은 상대적으로 훨씬 간결하고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관점에서도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제품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의 친환경성까지 갖춘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CDT 기술은 첫째, 중국 중심의 폴리실리콘 공급망에서 자유롭고, 둘째, 고온 환경에서 발전 효율이 더 우수하며, 셋째, 제조 과정 자체가 더 친환경적이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폴리실리콘이라는 주류 기술과는 다른 길을 꾸준히 걸어온 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환경적,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의 기술적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독자적인 기술 노선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이 CDT 기술이라는 핵심 무기 외에 퍼스트 솔라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강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주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직 계열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퍼스트 솔러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 완제품을 조립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CST 방막의 핵심 원자재인 카드뮴과 텔루라이드를 소싱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원료들을 정제하고 방막을 증착하고 셀을 만들고
이걸 모듈로 조립하는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이 제조 공정의 거의 모든 주요 단계를 퍼스트 솔러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와, 거의 전 공정을 직접 다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품을 100%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가치사슬 밸류 체인은 내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품질 관리가 더 잘 될 것 같고 또 공정 개선 같은 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전 공정에 걸쳐서 품질 표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용이하고요. 또 특정 공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혁신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한 구조죠. 경쟁사들처럼 여러 단계의 외부 공급업체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부품을 사와서 조립만 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히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IRA의 도메스틱 컨텐츠 보너스 혜택을 받는 데에도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이기가 쉬우니까요. 아, 수직 계열화가 IRA 혜택과도 연결되는군요. 바로 압도적인 규모의 수주 잔고, 백럭입니다. 수주잔고요. 미리 주문받은 물량이 많다는 건가요? 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에 따르면 퍼스트 솔라가 이미 판매 계약을 다 체결해서 향후 몇 년간 납품해야 할 물량이 무려 64기가와트 GW에 달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요. 64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1기가와트가 대략 원자력 발전소 1기 설비 용량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원전 64기 분량의 태양광 패널을 이미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퍼스트 솔라가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25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 계획된 최대 생산 능력의 거의 2.5년치 이상을 이미 다 팔아놓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와, 앞으로 2, 3년 동안 만들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고요? 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계약된 물량이 64기가와트고 이게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인 거죠.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나올 물량은 이미 2028년까지 판매 예약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회사는 그냥 생산만 제때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64기가와트라는 수주 잔고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수년간의 매출과 이익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성이 높다는 거요? 네. 다른 경쟁사들은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수요가 얼마나 될지 계속 예측하고 영업활동을 해서 주문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퍼스트 솔라는 이미 확보된 주문 물량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매우 안정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훨씬 적은 거죠. 정말 그렇네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탄탄한 수요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퍼스트 솔라는 아주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장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약 11기가와트 정도인데 이걸 2026년까지 2배 이상 늘려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25기가와트 이상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해외에도 생산 기지를 증설하고 있죠. 수요가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투자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퍼스트 솔라는 독자적인 CDT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생산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향후 몇 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수주 잔고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 환경, 즉 순풍도 강하게 불고 있지만 그 바람을 제대로 탈 수 있는 내부적인 체력과 경쟁력도 아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강점들이 실제 재무 성과로도 잘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최근 퍼스트 솔라의 실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강점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선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게 7월 31일에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 EPS와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치를 넘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4.24달러의 이익과 15억 6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입니다. 양호한 실적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군요. 수익성 지표는 어떤가요? 이익률 같은 거요? 수익성 지표들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회사의 순이익률, 넷 프로핏 마진을 보면요. 최근 분기 기준으로 28.95%에 달합니다. 28.95%요? 와, 제조업체인데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매출 100원을 올리면 거의 29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이라의 AMPC 세액공제 효과입니다. 이게 이익으로 잡히면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세액공제가 이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를 보면요. 이것도 15.57%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ROE가 15.57%. 이것도 꽤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ROE가 10%만 넘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15%를 넘는다는 것은 이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 효율성이 좋다는 거죠. 특히 이 ROE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 역시 IRA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도 좋고 순이익률이나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숫자로도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매우 견고하고 또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니덤의 목표 주가 286달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덤이 제시한 목표 주가 286달러는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솔러의 미래 예상 이익에 기반한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에 예상 주당 순이익 EPS를 먼저 추정하고 여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배수, 멀티플을 곱혀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26년 예상 EPS를 기준으로 했다고요? 네, 니덤은 퍼스트 솔러의 2026년 예상 EPS를 23.80달러로 추정했습니다. EPS는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발행된 주식수로 나눈 값이니까 1주당 얼마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1주당 23.80달러의 이익을 낼 것이다. 2026년에.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 EPS인 23.80달러에다가 주가 수익 배수, 우리가 흔히 PE 또는 PER이라고 부르는 이 멀티플을 약 12배 정도 적용해서 목표 주가 286달러를 산출한 겁니다. 23.80, 12는 285.6. PE 멀티플을 12배 적용했다. 이 12배라는 수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건 산업이나 성장률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수십 배의 PE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하면 12배라는 수준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이거나 아주 높은 배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소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죠.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아주 높은 배수를 적용한 건 아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니덤이 추정한 2026년 EPS 전망치 23.80달러 있잖아요. 이게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 즉 시장 컨센서스인 22.86달러보다는 약간 더 높다는 점입니다. 니덤이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낼 거라고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평균보다는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니덤이 앞서 우리가 길게 논의했던 그 IRA 정책의 효과라든지 CDT 기술의 경쟁 우위, 그리고 탄탄한 수주 잔고 같은 요인들을 시장의 다른 분석가들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미래 이익 성장 잠재력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덤의 분석에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건 약간 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지금 미국 오하이오, 엘라바마, 루이지애나 이런 곳에 대규모로 생산 설비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2026년까지 25기가와트로 늘린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략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대규모 자본 지출, 캐피털 엑스펜션, 캐펙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아, 공장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끝나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 FCF가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F라는 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바로 이 설비 투자처럼 사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을 빼고 남은, 말 그대로 기업이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 FCF요. 그게 늘어나면 뭐가 좋은 건가요? FCF가 늘어난다는 건 기업의 재무적인 유연성이 아주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는 현금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오,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혹은 그 돈으로 M&A를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거나 아니면 차세대 기술 개발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즉, FCF 증가는 기업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 이게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 대규모 투자가 끝나고 FCF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퍼스트 솔라의 재무적인 체력이나 성장 잠재력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니듬의 분석에도 아마 이런 장기적인 FCF 개선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 2년 뒤에 EPS만 본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현금 창출 능력까지 내다본 분석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듬의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현재의 좋은 실격뿐만 아니라 시장 평균보다 약간 더 낙관적인 미래 이익 성장 전망, 그리고 2026년 이후 설비 투자가 완료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의 큰 폭 개선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나온 목표 주가 286달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요, 니듬만 유독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다른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좀 어떤 편인가요? 월가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니듬의 분석이 특별히 혼자 똥 떨어진 아웃라이어 같은 시각은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인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다른 곳들도 비슷하게 좋게 본다는 건가요? 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제시했고요. 미주호 증권은 278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달러라는 니듬보다도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와, CT는 300달러까지 봤다고요? 네, 물론 목표 주가는 각 분석기관의 가정이나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여러 투자은행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에 가까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니듬의 시각이 특별히 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월과 전반적으로도 퍼스트 솔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들, 강력한 순풍, 독자적인 기술력, 탄탄한 재무 상태, 월가의 우호적인 평가까지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투자하기에 완벽한 종목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퍼스트 솔로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 요인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퍼스트 솔러의 경우에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리스크 요인은 역시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정책 리스크요. 아까 IRA가 핵심 동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리스크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앞서 저희가 IRA, 특히 그 AMPC 세액공제가 퍼스트 솔러의 성장과 수익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길게 설명했잖아요. 네, 정말 핵심 동력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퍼스트 솔러의 현재 높은 수익성과 또 미래 성장 전망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IRA라는 특정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아, 정책 의존도가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요, 향후에 미국 대선 결과가 달라지거나 혹은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어서 이 IRA 관련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된다거나 혹은 세액공제 조건이 더 까다롭게 변경된다거나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AMPC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 성격의 혜택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이런 정책적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퍼스트 솔러의 수익성 전망이나 기업 가치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퍼스트 솔러의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변수에 가깝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정책 수혜가 큰 만큼 그 정책이 변했을 때의 리스크도 비례해서 크다는 점, 이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책 리스크 외에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환경의 변화입니다. 경쟁 환경이요?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퍼스트 솔라가 IRA의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IRA 혜택이 퍼스트 솔라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경쟁자들, 예를 들어 한국의 한화큐셀이라든지 혹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이 IRA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의 태양광 생산시설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 다른 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네, 조지아주나 다른 주들의 정말 대규모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거나 계획 중입니다. 물론 퍼스트 솔라가 사용하는 CDT 기술과 이들 경쟁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기술 간에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의 전체 공급량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 가격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기술적인 우위나 구조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누리고 있는 높은 이익률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건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압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혹시 둔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 성장률 둔화요? 지금까지는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해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일부 시장 분석기관에서는 앞으로 몇 년 후, 예를 들어 2026년경부터는 그 성장률이 과거만큼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즉,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혹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워낙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드 연결 문제라든지 부지 확보의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도 점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추세 자체는 변함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둔화되는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퍼스트 솔러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장 큰 리스크는 IRA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고 그 외에도 장기적인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압박 우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항상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순핑과 역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짚어보니 이제 퍼스트 솔로라는 기업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니드mem의 매수 의견과 286달러라는 목표 주가 제시. 이게 단순히 한두 가지 단기적인 호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살펴봤듯이 여러 겹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첫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이 미국 기업인 퍼스트 솔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네, 탈중국 수혜죠. 둘째, IRA라는 정말 역사적인 수준의 강력한 정책적 순풍이 불고 있다는 점. 특히 AMPC 세액 공제와 도메스틱 컨텐츠 조항이 핵심이고요. 그렇죠. 이게 수익성과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셋째,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CDT 기술력과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구조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네, 기술적 해자와 운영 효율성이죠. 그리고 넷째, AI 혁명과 제조업 부흥이 촉발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 네, 시장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긍정적인 동인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퍼스트 솔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퍼스트 솔라는 현재 말씀하신 그런 지정학적, 정책적, 기술적 오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상당히 높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아까 강조했던 그 막대한 규모의 수주 잔고, 2028년까지 미국 내 물량이 거의 다 팔렸다는 점, 그리고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25지가와트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성장이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희가 마지막에 논의했던 것처럼 IRA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경쟁 심화 우려, 또 단기적인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 같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솔라가 그동안 구축해온 그런 독자적인 기술력,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수직 계열화의 강점, 또 IRA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경쟁 우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기업은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수혜주,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의 장기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물론 정책 리스크는 중요하게 관리해야겠지만 퍼스트 솔러가 가진 다른 여러 강점들을 고려하면 단순한 정책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니덤을 비롯한 월가의 여러 긍정적인 분석들은 바로 이 퍼스트 솔러가 가진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 혹은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단순히 목표 주가 286달러라는 그 숫자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이런 다층적인 논리와 근거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퍼스트 솔러라는 기업을 판단하시는 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무 보대는 숲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죠. 좋습니다. 오늘 퍼스트 솔로에 대한 정말 심층적인 논의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을 바라보는 좀 더 다양한 관점과 풍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혹은 화두 같은 것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인가요? 그건 전문가님께서 한번 던져주시죠. 아, 제가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오늘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퍼스트 솔러의 핵심 경쟁력은 분명 CDT라는 현재 주류 기술인 폴리실리콘과는 다른 기술 경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태양광 기술 분야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름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미 기존 실리콘계의 효율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효율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요. 네. 아직 대량 생산이라든지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 같은 상용화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만약에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또 경제성까지 확보해서 상업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시장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폴스 솔라가 이 CDT 기술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기술적 해자, 테크놀로지컬 모드, 즉 경쟁 우위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페로브스카이트가 뜨면 CDT의 장점이 좀 희석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폴스 솔라가 이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자신들의 기존 CDT 기술과 잘 융합돼서 예를 들어 텐덤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지. 융합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과연 퍼스트 솔러는 이러한 잠재적인 차세대 기술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기술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그들의 연구개발 R&D 투자 방향이나 미래 기술 전략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퍼스트 솔러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현재 강점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페로브스카이트와 CDT의 관계, 그리고 퍼스트 솔러의 전략,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퍼스트 솔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